정영식 주심이 분명히 자기 검찰 표진조서 활용하겠다,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이진우가 검찰에서 한 말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오락가락 하는데, 여하튼 이진우 거를 활용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명토박을 추가 진술이 필요한데, 이 조 단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술이 가장 구체적이면서 폭력성까지도 가장 디테일하게 진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분은 공포탄 사용 지시를 2차례나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끌어내라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총기 사용까지도 2차례나 이상이나 지시했다는 거를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증인이죠. 정말 네.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내일로써 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본인이 움직였던 사람이 한 얘기만큼 가장 명백한 사실관계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제 놀라웠던 건 이제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검찰 진술서 내용들이잖아요. 보니까는 야, 왜 500명만 보냈어? 이제 윤석열이 김영현한테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 통화 내용을 갖다 직접 예를 들면 옆에서 들었던 사람 내용하고, 또 하나가 김영현과 박정근 통화를 들었던 사람 다시 들어갈 수 있냐 물어봤더니 아씨 못 들어갑니다. 이미 다 뺐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라고 얘기했던 건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측면이니까.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김영현과 노상원 통화.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들을 쭉 보면 네. 이게 무슨 뭐 예를 들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완전히 그냥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거기까지 다 결합이 되면 그냥 빼박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이나 뭐 전현직 의원들, 뭐 장관이었던 분들 지금 헌재를 너무 지나치게 흔들어대고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새 집단이 불쌍하다. 우선 윤석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창피스러운 행위와 망언을 계속해서 해대고 있는 그 현실이 나는 좀 부끄럽고 속상하다. 아까 뭐 고모스 얘기했지만 자꾸 옛날에 어떻게 성장했을까가 자꾸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쌍하고, 또 하나는 헌재 재판관들이 너무 불쌍하다. 지금 너무 억압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고 정말 극한 직업의 아주 최고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 억지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여기다 한 번 더 보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좀 보고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 도망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족수 문제를 제껴놓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셀프 임용, 그리고 그것을 하려는 시도 절대 안 됩니다. 셋째, 탄핵 심판에 있어서 변론 기일, 심리 시간, 그리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과 재판 권력의 대통령 사냥 경쟁으로 진행되었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 없이 의회 다수당의 정치적인 결정과 8명 헌법재판관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도 법조인 출신인데. 네, 제가 지금 원 장관에 대해서는 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4강전 할 때 요즘 너무 세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발언하시는데. 종합 상황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김남근 의원님의 아마 대학 동기실 겁니다. 과 동기실 건데 네. 정말 합리적이고 프레시한 면으로 굉장히 후배들이 좋아했습니다. 정말 의사 판단도 빠르고 정확하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대선 이제 4강전에서 2021년 11월 5일 날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결정이 되고, 그때 이제 조찬에 제가 단독으로 배석을 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합류가 됐죠. 그 이후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건 다른 거였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또 마지막 명예는 제가 지켜드리는 걸로 하고, 근데 본인의 이제 차순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묻더라고, 이걸 받아야 되냐 말을 해야 되냐를 물은 적이,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요. 당연히 저는 반대라고 다른 의견을 냈겠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윤석열, 원희룡 전부 다 정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은 우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이야기하는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탄핵은 끝났다라고 본인도 알고 그 넥스트를 보는 거고,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 버전. 2017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표 씨가 후보가 돼서 24%를 얻고 그 뒤로도 당권 계속해서 극으로 가면서 저기 아까 등장했던 황교안 씨까지 갑니다. 부정선거. 그래서 당권 잡고 계속 공천권 행사하고 그게 2020년 총선까지도 가고 그 뒤로도 갑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상당수 분들이 동조화하고 헌법 도망소라고 말하고 하면서 극우에 동조하는 말을 하는 건 이미 대선 그리고 당권에 어게인 2017에 답이 있다. 그 면에서 원희룡 장관까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창원지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인간적인 애정으로 도와준 게 있습니다. 본인은 모를 거예요. 원장관 얘기를 안 했군요. 네. 아니 원장관 얘기를 좋은 뭐뭐를 쪽으로 얘기를 해준 게 해줬어요? 있어요. 아하. 그거는 마지막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용산 거를 쉴드 칠 때 우리가 TF로 우리가 건의해서 했다. 참 그때 굉장히 마음이 쓰레렸지만 제가 서류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원장관도 뒤에 보면 당권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결국 정치를 하고 있다. 전부 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직 살아있다. 나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실은 이제 저 의미로 저는 헌법 도망소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무튼 뭐 정치 행위겠지만 당연히 상당히 이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 나치의 등장을 나치가 이제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다 민주적인 절차,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막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헌법 기관들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그런 정치적으로도 그런 건 굉장히 금기 사항이고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도 가혹하게 비판하고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좀 이 헤이트 스피치, 혐오,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혐오적인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은 이제 다 그 국힘 내에서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극우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고 저들이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그런 헌법재판소, 법원 이런 데를 공격하는 거에 이제 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를 희화시키고 민주 질서를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법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한 불신들을 키워내고 민주주의를 이제 파괴하는 행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저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손을 그으려는 그런 엄격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